영어를 못했던 것도 그렇고 갈굼당했던 것도 그렇고 말하면 진짜 끝도 없고 개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개소똥 같은 싱가포르를 그리워하느냐. 야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해외 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목을 왜 저딴 식으로 지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스스로한테 엄청 소름 돋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아니 그 소름 돋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인스타를 하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친구가 되어 있는 분 중에 싱가포르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좀 있으면 싱가포르에 F1을 하나 봐요. F1을 준비하는 영상을 짤막하게 찍어가지고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내가 그거를 보자마자 싱가포르 진짜 가고 싶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싱가포르 가고 싶다 하는데 누가 내한테 그러면 싱가포르 그 썰 좀 풀어보세요 하면은 솔직히 좋은 소리보다는 개쌍욕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또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일본 유학했을 때랑 영국 워홀 했을 때랑 그 글은 엄청나게 제가 성실하게 썼었는데 싱가포르 쪽은 포스팅한 게 10개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이 바빠서 힘들어가지고 못 올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개같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글로써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내가 안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한테 있어서 싱가포르는 뭔가 애증의 나라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스트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 저한테 니녀는 진짜 군대도 안 가면서 왜 자꾸 군대 얘기 들먹이냐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본인 주변에 있잖아요, 아빠든 남자 형제든 남자 친구든 무엇이든 주변에 남자가 1이라도 있으면 좋든 싫든 군대 얘기는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썰들을 이제 기반 삼아서 이거 내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하면서 그렇게 들먹이는 거고, 어쨌든 군대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획을 그은 것까진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충격적이니까 제대를 해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들먹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전마랑 나의 차이점은 전마는 끌려갔지만 나는 제 발로 찾아갔다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도피 취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지었거든요. 도피 유학은 많이 들어봤어도 도피 취업은 처음이다,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싱가포르에 도피 취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동네로 취업한 과정은 제가 영상으로 이미 다 따놓은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을 봐주시길 바라고, 그 영상에서도 싱가포르 취업을 왜 했는지는 밝히고는 있어요. 밝히고는 있지만 내막이라고 해야 되나? 속사정 있잖아요. 그 속사정을 제가 자세히 풀어놓지는 않아서 얘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그때는 한창 제가 취업을 준비해야 될 나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나 담당 교수님이나 여기 들어가봐라 저기 들어가봐라 하면서 일자리 알선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알선을 받고 모시킹을 해도 나는 뭔가 한국에 있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말 한 적 있잖아요, 취업은 한국에서만 하냐고.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8년 전에 갔다 온 일본 유학에서 제가 하게 됐거든요. 당시에 제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관심 있는 애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확실히 K-팝이나 K-뷰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장 스타일도 그렇고 한국말하는 일본인이 많아지긴 했는데 8년 전까지만 해도 왜 한국어를 배웠는데 하고 물어보면은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라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적어도 제 주변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연찮게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애가 너무 빠져드니까 한국에 대한 환상이란 게 생겨가지고 지는 나중에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목표라면서 그 말 할 정도로까지 한국 문화에 되게 빠져 있었던 애였거든요.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얘는 일본인인데도 일본인만 고집하는 게 아니구나, 일본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에 빠지면은 다른 나라라도 서슴없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 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나라를 찔러보자,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시기에 일본 와서 부럽다고, 잘 왔다고, 그리고 기회 되면은 이 나라 저 나라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라면서 주변에서 해외 버프를 막 여기저기서 받으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건 좀 시기상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해외 취업 돼가지고 싱가포르 갔더만 이거는 무슨 내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인터뷰 준비해가지고 호텔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다들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제가 갔던 데가 있잖아요, 5성급 호텔이다 보니까 손님이 왕인 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내가 일하던 곳이 10시 마감이었거든요. 하루는 손님이
선생님이 룸에 들어가가지고 지네들끼리 놀고 퍼마시느라고 10시가 한참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라.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시 마감인데 혹시 주문하실 거 더 있으세요? 하면서 먼저 이제 마감을 치겠다는 그런 멘트를 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10시, 10시 반, 11시, 11시 반 계속 있는 거라. 저는 그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10시 반 그때 이제 마감하고 제 갈 길 갔는데, 오래 일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이 더하니까 손님 파장할 때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2시에 마감했다든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손님들 지네들 생활만 있나? 일한 나도 생활이 있는데 서로 시간 존중해주면서 적당히 눈치껏 해야 되는데 호텔은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게 없거든요. 손님이 원하고 바라면 예예거려야 되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냐? 야, 우리 5성급인데 손님한테 노가 어딨냐면서 그 말 듣는데 그때 이제 이 길은 평생 가면 안 되겠구나 막 이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인터뷰할 때 되도 않은 영어 써가지고 붙여달라고 했다면서. 지금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애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은 인터뷰 때 그렇게 영어 잘했으면서 여기 오면 왜 다들 영어가 퇴화하냐고. 당연하지, 외운 거니까. 인터뷰 패턴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내 생각만 집어넣어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센스 있게 대답만 잘하면 되는데, 그 센스는 진짜 한 달만 빡시게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내 영어 실력이 그렇게 뽀록이 나니까 애들이 점점 내를 구멍으로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모든 직장과 일에는 수습기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습기간 후에 잘려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매니저님이 안 잘리게 도와주셨어요. 얘들은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좀 혜택을 많이 부분인 건 인정하고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커버를 쳐주니까 먼저 일하고 있던 애들이 개빡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주니어 시니어 하면서 막 이제 계급을 만들어버린 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솔직히 나는 싱글리시에 적응이 안 된 것도 있었고 미국 영어에 이제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낯설었던 때다가 계급까지 만들고 갈구니까 이게 이제 미치겠는 거라. 완전 스트레스 최고치였고.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대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영어를 못하니까 받아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겁나 빡치는 거라.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다 받고. 근데 진짜 어쩌든도 시간이 지나니까 영어가 되기는 됐어요. 문제는 일머리가 이거는 진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에서야 밝히는 거지만 나는 일본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도 나는 군형이었거든요. 관심병사 뭐 그런 거였단 말이야. 외울 게 많잖아요. 그죠? 메뉴도 그렇고 테이블 배치도 그렇고 일식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완전 미친다니까. 손님한테 서빙할 때도 대처 방법이라던가 뭐 센스라던가 그런 게 이제 착착착 스킬을 쌓아야 되는데, 나는 그 센스 막 그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극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레스토랑 일 성향은 내랑 안 맞는 걸로. 그래도 나는 후회는 없는 게 안 되는 걸 어쩌든 좀 해보려고 노력을 졸라 했거든. 애들도 다 인정했어요. 니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백방 다 도와줍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애기가 뭔가를 잡고 싶은데 애가 팔이 짧아가지고 닿지를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집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 짧은 팔로 뭔가 열심히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애들이 도와주는 거지. 잡기는 잡았어요. 잡기는 잡았는데 나는 그거를 유지할 힘이 없는 거라. 딱 그런 단계가 있어서 내가 포기를 했지만 뭐 어쩌든도 후회는 안 한다는 거. 스스로 미련 없이 다시는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한 거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영어를 못했던 것도 그렇고 갈굼당했던 것도 그렇고 진상 손님도 그렇고 말하면 진짜 끝도 없고 개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개소똥 같은 싱가포르를 그리워하느냐.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다 당해도 결국엔 애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했고 근본적으로 착한 애들이었거든요.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애들이랑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동네가 이제 영어랑 중국어 뭐 그런 거를 다 쓰기 때문에 영어랑 중국어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었을 건데, 아예 기본 소통조차 잘 되지 않는 스트다 보니까 못하고 온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후회? 아쉽다? 가끔씩 이제 싱가포르 사진 보면은 존나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로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버블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죠? 제가 버블티를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먼저 먹었거든요. 그게 거의 대부분 대만에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간판들 보면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싱가포르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한자거든요. 물론 영어도 적혀있지만 포커센터 같은 데 가면은 한자가 제일 많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 주변에 짜잘짜잘하게 있는 것들이 나의 이런 과거를 좋든 싫든 자극을 막 하면서 떠올리게 하는 거라. 아까 전에 그런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감정 때문에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 주변에 자극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혹시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썰들 다 듣고 아, 내 지금 해외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접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내가 바로잡고 싶은 거는 일단 쫄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말을 100% 들어서 겁먹지 말고 이거는 솔직히 있잖아요. 나의 취업 보기, 나의 취업 느낌, 과거 썰일 뿐이지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솔직히 가면 있잖아요. 처음에 직장 딱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일 배우고 그런 흐름은 뭐 저랑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근데 님이 갈 나라가 훗날 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냐 아닐 거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척도는 내가 지금 입을 터는 이 순간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일을 다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님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님이 얼마나 센스 있게 요령껏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센스와 요령의 척도에 따라서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추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먼저 해외 취업을 겪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나마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적당히 잘해야 된다고. 이 말 꼭 명심하면서 일을 하시면 적어도 이제 나쁜 기억 100 만들어질 거 한 70까지는 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추억팔이를 열심히 해봤는데 공감하신다. 나도 이런 적 있다. 오늘도 연사님은 이쁜 못생겼더라도 뭐 어쨌든 어떤 생각이라도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좀 더 많은 해외생활 정보라던가 이런 썰들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in love with you in every way. The joy you give me every day makes me forget that